퇴직금 3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한 달 만에 327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 돈은 주식도 코인도 아니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만난 언니 한 사람을 믿은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66세의 나이로 하원도우미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파크 골프장 한복판에서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내 돈 어디 갔어? 사람들이 공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곳에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 갑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 초등학교 앞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월급은 비록 매우 적지만 매우 만족합니다. 제 삶의 끝에서 저를 살게 해준 소중한 직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미련하게 사람을 믿고 좌절했는지, 어떻게 노후 안전망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제 이름은 김미숙, 올해 66세입니다. 1959년생,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2살에 병원 원무과에 취직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꽤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대학을 못 간 여자가 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결혼은 25에 했습니다. 남편 박성호, 저보다 3살 많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3년 후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원무과, 환자 등록, 수납, 보험 청구.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했었죠. 한 푼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자리였죠. 실수하면 환자가 고통받고 병원이 손해보는 자리라 항상 긴장을 하며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김대리, 어떻게 그렇게 정확해요? 그냥 2번, 3번 확인해요. 습관이었습니다. 수납할 때도 마감할 때도 항상 2번 확인하였죠. 퇴직할 때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과장, 35년간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어서 정말 고맙네. 우리 병원의 자랑이었네. 함께해줘서 고마웠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통장을 쪼갰습니다.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 공과금 납부일, 보험료 납부일, 적금 만기일. 모두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월급만 넣어주면 됐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얼마야? 걱정 마. 내가 다 계산했어. 아이들도 돈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용돈.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줬습니다. 엄마가 돈 관리는 확실하시니까.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집 진작 망했어.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둘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가 3, 딸의 아들 1, 아들의 딸 2. 가족 모임 때 제가 항상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제일 정확하니까.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31일, 35년 근속. 퇴직 파티에서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편히 쉬다니. 35년을 쉬지 않고 살았는데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낮에 드라마도 봤습니다. 이게 쉰다는 거구나.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35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출근하지 않습니다. 6시에 샤워하고 7시에 아침 먹고 8시에 집을 나섰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9시, 점심까지 3시간. 예전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 뽑으세요. 다음 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지금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10시, 점심을 먹습니다. 혼자, 남편은 아직 일을 합니다. 정년이 65세라 저보다 2년 늦게 퇴직합니다. 낮엔 집에 혼자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1시, 저녁까지 5시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야? 응. 남편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6세.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합니다. 나 이제 할머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집에서 뭐해? 그냥 쉬지. 엄마, 취미생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친구들이랑 모임도 하고. 취미생활. 35년 동안 취미가 없었습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게, 제 역할이 사라졌다는 게, 저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옛날 동료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한 선배. 미수가 요즘 뭐해? 집에서 그냥. 야, 그러지 말고 우리랑 골프나 치러 가자. 골프요? 저 그런 거 못 쳐요. 파크 골프야. 쉬워. 우리 맨날 치는데 재밌어.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계속 권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온다. 나도 그랬어. 그 말에 따라가 봤습니다. 파크 골프장.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60대. 여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언니, 여기 앉아. 처음이에요? 천천히 해도 돼요. 친절했습니다. 처음엔 공 하나 제대로 못 쳤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 빗나가고 약하게 치면 앞으로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샤워하고 아침 먹고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출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사람들, 매일 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대신 언니, 동생으로 불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언니, 나이 적은 사람이 동생. 그게 전부였지만 편했습니다. 언니, 어제 드라마 봤어? 야, 오늘 내가 버디 쳤다. 점심에 뭐 먹을까? 소소한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상 긴장했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항상 2번, 3번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는 편했습니다. 공을 빗나가게 쳐도 웃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잘 치면 돼. 구호를 돌고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 가는데 매일 온다고. 우리 남편은 요즘 무릎이 안 좋대. 다음 주에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김밥이나 우동. 돈도 많이 안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파크 골프 치고 왔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어? 응, 재밌어. 그래, 그거라도 하니까 좋네. 저는 다시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빈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갈 곳이 생겼습니다. 만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5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4년 1월. 그중 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정숙 언니. 저보다 2살 많은 68세. 정숙 언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수다 떨 때도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남의 집안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야, 저 사람 아들이 이혼했대 같은 말 절대 안 했습니다. 자랑도 안 했습니다. 옷도 화려하지 않았고 핸드폰도 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갔습니다. 구호를 돌 때 늘 제 옆에 섰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이번 타 잘 쳤어요. 고마워. 언니, 이 집 김밥 맛있죠? 응, 맛있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했습니다. 어느 날 라운드를 마치고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정숙 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수가, 나 요즘 괜찮은 거 하나 하는데 혹시 관심 있어? 순간 경계했습니다. 보험? 다단계? 무슨 거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들리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투자 있잖아. 투자요? 저는 평생 투자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식도 안 해봤고 펀드도 몰랐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그런 거 아니야.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야.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언니,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전문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해줘. 그래도 미수가 퇴직금 다 은행에 넣어뒀어? 네. 이자 얼마 나와? 정기예금이 연 3%쯤이요. 그럼 1억에 1년에 300 정도? 월로 치면 25?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근데 이건 월 3%야. 순간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월 3%? 3천만 원이면 월 90만 원. 5천만 원이면 월 150만 원. 은행 이자의 거의 4배. 이거 안전한 거예요? 나도 벌써 6개월째야. 한 번도 안 들어온 적 없어. 정숙 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켰습니다. 정말로 보였습니다. 매달 15일. 똑같은 금액. 6개월간 한 번도 빠짐없이. 7월 15일 90만 원. 8월 15일 90만 원. 9월 15일 90만 원. 10월 15일 90만 원. 11월 15일 90만 원. 12월 15일 90만 원. 원금 보장되는 거죠? 당연하지. 계약서에도 다 나와 있어. 중간에 빼고 싶으면요?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보다 이자가 높아요? 전문가들이 고수익 상품들을 묶어서 운용하니까 개인은 못하는 거지. 그럼 위험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하니까 안전한 거지. 우리가 직접 하면 위험하지만 그럴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월 90만 원이면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남편 용돈도 더 줄 수 있고 손주들 장난감도 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조건은 위험한 거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이틀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이진우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목소리. 정숙 씨한테 들었습니다. 3천 정도 생각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요? 어르신, 저희는 증권사 출신 전문가들이 운용합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고수익 상품들을 묶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요. 원금은 보장되나요? 물론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빼고 싶으면요? 3개월 전에 미리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못 믿으실까봐 전화 끊고 모든 정보 저희 검증된 자료 보내드릴게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돈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저는 욕심을 낸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믿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조가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운용한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된다. 원금은 보장된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이 조건들이 제 판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3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줄어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제 퇴직금의 3분의 1, 3천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잘한 선택이야. 놀고 있는 돈을 그냥 두는 것보다 낫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달 2024년 2월 15일 아침 일찍 일어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90만 원. 정확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정숙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 들어왔어요.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달 3월 15일. 또 정확히 90만 원. 이번엔 제가 먼저 정숙 언니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좋은 정보 알려줘서. 별 말씀을. 좋은 건 같이 해야지. 다른 언니들한테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요즘 괜찮은 거 하나 하는데. 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세 번째 달 4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6일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17일 아침 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틀 늦었지만 들어오긴 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정숙 언니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이틀 늦게 들어왔는데. 아, 나도 그랬어.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운용 조정한다고 그러더라. 운용 조정? 응. 수익률 높이려고 상품 바꾼대. 별거 아니야. 저는 그 정도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급여가 가끔 늦을 때 있었습니다. 시스템 점검, 은행 문제, 그런 이유들. 이럴 수도 있지.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 네 번째 달 5월 15일.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달 6월 15일. 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시 괜찮은 거였어. 돌이켜보면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넣을까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 더 넣으면 월 180만 원인데.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3천만 원 더 넣었으면 6천만 원을 잃었을 테니까요. 여섯 번째 달 7월 15일 아침부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16일, 17일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18일 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9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정숙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80만 원 들어왔는데. 아, 나도 줄었어.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번 달은 수익률이 낮았대. 그럼 다음 달은 다시 올라간대. 걱정 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그대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곱 번째 달 8월. 8월 15일부터 기다렸습니다. 20일에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늦고 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여덟 번째 달 9월. 9월 15일부터 기다렸습니다. 30일에 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름이나 늦고 30만 원이 줄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7시만 되면 가방을 챙겼는데 이제는 나갈 때마다 망설여졌습니다. 정숙 언니를 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구호를 돌 때도 자꾸 멀어졌습니다. 전에는 같은 조로 돌았는데 이제는 다른 조였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도 함께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바빠서, 나 집에 일 있어서 서로 피했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자동으로 통장 앱을 켰습니다. 새로 고침, 변한 게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계좌 확인이 됐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없다니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말 좀 해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움큼이 빠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소화제, 수면제, 두통약, 한 달 새 늘어난 약들. 아홉 번째 달 10월.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니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숙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파크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도망치듯이 언니를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정숙 언니가 보였습니다. 다른 언니들이랑 웃으면서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언니, 정숙 언니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나 한 달 넘게 연락 안 되는데 무슨 일이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 지금 3천만 원 날아간 거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낯선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뭐, 3천? 처음 보는 얼굴. 나는 5천 날아갔는데? 또 다른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7천. 나도 4천. 나는 2천. 여러 사람이 같은 구조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나도 당했어. 당했다고? 언니는 얼마 넣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언니는 6개월 전부터 했다며? 나한테는 통장 내역 보여주면서 그건 처음에 받은 거였어. 정숙 언니의 6개월 수익은 저희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초기에 받았던 수익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투자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켰습니다. 잃은 돈 3천만 원, 남은 돈 327만 원,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진짜로는 첫날부터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동일수법 피해자가 37명입니다. 피해액만 15억 원이 넘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경찰서. 경찰서? 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사기당했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사기? 무슨 사기? 투자 사기. 3천? 3천만 원?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파크 골프장에서 만난 언니가 좋다고 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평생 돈 관리했잖아. 이 정도는 혼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뒤척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남편한테 상의하지 않았을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평생 돈 관리 잘했으니까요. 이 정도 판단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자만심이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당연히 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줘. 장난감을 가리켰습니다. 2만 원. 예전 같으면 바로 사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음에 사줄게. 싫어. 지금 사줘. 다음에. 손주가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달래며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계산을 했습니다. 남은 돈 327만 원. 매달 나가는 돈. 생활비 약 150만 원. 남편 병원비 약 50만 원. 공과금 약 30만 원. 기타 약 20만 원. 합계 250만 원. 부족합니다. 남편 월급이 있긴 하지만 200만 원, 그것만으로는 빠듯합니다. 정기예금 2천만 원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 돈 필요하면 말해. 내가 좀 보탤게.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해야겠다. 66세, 퇴직한 지 1년.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다음 날 구인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60대 할 수 있는 일, 청소, 경비, 식당 설거지, 마트 계산.
전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참을 찾다가 눈에 띄는 공고를 봤습니다. 하원 도우미 구합니다. 60대 환영. 주 5일 오후 2시 6시. 하원 도우미.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데려다 주는 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원 도우미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몇 살이세요? 66세입니다. 아이 돌본 경험 있으세요? 제 손주들 받고 제가 아이 둘 키웠습니다. 그러시구나. 한번 만나볼까요? 이틀 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엄마.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 저희 아이가 학교 끝나면 오후 2시 30분인데요. 학원이 5시 30분까지거든요. 그 사이에 집에 데려다 주시고 간식 챙겨주시고 숙제 봐주시면 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만 5천 원이면 하루 4만 5천 원, 한 달이면 약 90만 원 정도예요. 90만 원. 예전에 제 생활비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66세 하원 도우미.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하원 도우미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 집을 나섭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2시 30분 학교 정문 앞. 아이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준호야. 제가 돌보는 아이 박준호.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할머니. 달려옵니다. 가방을 받아들고 손을 잡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하면 3시. 준호야, 손 씻어. 네. 간식을 줍니다. 우유와 과자. 맛있어? 네. 할머니가 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숙제를 봐줍니다. 할머니, 이거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겠어요. 5시가 되면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할머니, 내일 또 와요? 그럼 내일 보자. 안녕히 가세요. 집에 돌아오면 5시 30분. 저녁 준비를 합니다. 남편이 6시에 퇴근합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한 달에 90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번 돈입니다. 노동으로 번 값진 돈입니다. 투자로 받던 그 돈과는 다릅니다. 요즘은 통장을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깨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휴대폰부터 짚지 않습니다. 잠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줘.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2만 원짜리 장난감.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샀을 금액. 지금은 제 하루 일당보다 적은 금액. 하지만 사줍니다. 이 돈은 제가 직접 번 돈이니까요. 손주가 웃습니다. 그 웃음이 더 값집니다. 파크 골프장은 가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 걷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걷습니다. 공원을 걷고 천변을 걷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됩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걷습니다. 가끔 정숙 언니 생각이 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하게 살고 있겠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검거했지만 돈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은 영영 사라진 돈입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하루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에 집을 나섭니다. 아이를 데리러.
그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을 때, 그 아이가 할머니 내일 또 와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적지만 남은 돈과 매달 버는 돈으로 조용히 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풍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습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 갑니다. 혼자 산책을 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3천만 원을 잃은 것, 남편한테 상의하지 않은 것, 제 판단을 과신한 것, 그 후회는 평생 갈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6세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깐요. 하원도우미라는 일로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노동으로 번 값진 월급이 제게 존엄을 돌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내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남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저도 다시 일합니다.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노후도는 수익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은행 금리가 낮아도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권해도 반드시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은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은행보다 몇 배 높은 이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빼십시오. 한 달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다 잃습니다. 혹시 저처럼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돈 관리 잘한 사람도 당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66세도 일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노후는 단 한 번입니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달콤한 제안을 받고 있을 겁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친구 모임에서, 지인의 소개로.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미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조용히 다음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